됐는데? 아, 소리가 나. 미안 상태인 것 같아요. 옆에 마이크는 되거든요. 일단 이거를 사용해야 되나? 그리고 이것도 작동 보고. 아,
김정 옆에 가서 나 그게 누구
밥은 뭐 줘요? 샌드위치예요? 아, 네. 샌드위치 주니까 이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오실 수 있으시면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넌파일을 공부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한 거죠.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미지 쇼 함수입니다. 이미지 쇼 함수는 이미지를 어떤 제목으로 어떤 이미지를 출력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이미지 쇼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파이찬 개발한 점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요. 코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를 윈도우 창에 띄워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플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미지로 화면에 출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미지 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저 진우형 로봇학과 이영문입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 프리 피자나 프리푸드가 그동안 세월이 흉흉해서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방역도 있고 하니까 지금 정 배고프면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안전한 곳에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이찬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경우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밥값도 해야 되고 좀 길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네요. 학습은 영어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그냥 영어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저는 로봇공학과 그리고 진영 로봇학과의 이영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영 로봇은 기존 저희는 이제 쉐어 사업단이라고 부르는 공유의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로봇공학과에서는 기존에 케어라고 하는 학생들을 잘 케어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운영을 했었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케어랩입니다. 그때는 이제 로봇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그리고 산업공학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이 학내 전체로 확산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대학교들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봇공학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 케어 사업의 후속으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구축했었던 로봇 교육들을 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오픈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진흥 로봇학과고요. 그래서 로봇 공학과 공대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 인공지능 로봇 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진흥형 로봇학과에서는 마이크로 전공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공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제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 분야에 대해서 세부 전공을 부여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이 세부 전공으로서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기존의 일부 학과에서는 트랙이라고 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전자과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부터 전자물리부터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사실 학위가 나갈 때에는 이 전자과 졸업생 하나로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세부 전공을 어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봇 분야에서는 어떤 이 세부 전공 분야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성적표에 표시되는 이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 홍보를 드리고자 여러분들을 모셨고요. 특히 진흥형 로봇 분야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뭐 전국의 로봇공학과가 학부 수준에 있는 학교는 몇 안 됩니다. 사실 광운대, 한양대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이 로봇학과를 학부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로봇 분야는 대학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몇 안 되는 최초의 로봇 학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차원에서도 저희 브랜드나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진흥형 로봇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세부 전공으로 로봇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이 마이크로 전공 학위를 받아가셔서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활용하십사 하는 것이 이 진흥형 로봇 학과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이유고요. 두 가지 정도 케어 사업의 후속 사업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진흥형 로봇 분야의 세부 전공을 부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양대 몇 안 되는 전국에 있는 로봇공학과 중에서 가장 좋은 학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래서 로봇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로봇공학과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매스를 키우고자 앞으로 인공지능 이후의 패러다임이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만들어지고 시스템으로 붙을 때 IoT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 자동차들도 굉장히 많은 이 로봇적인 요소들을 가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 실제 프로덕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진흥형 로봇 분야에 많은 인재 양성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맥락의 이것도 큰일이다.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아니, 그래서 과제 일단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형 로봇 엄청 마이크로 전공 퀴즈가 12학점만 중요해서 이수하면 이제 마이크로 전공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잠깐만 좀 비켜봐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긴 한데 그거 좀 줄여드릴래요? 음소거를 시켜줄까요? 네, 다 된 건가요? 네. 네, 그래서 마이크로 전공은 12학점을 이수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공통 교과목들을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이게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로봇 명사의 만남이라고 하는 과목들은 이 초청 강연 형태로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로봇공학자들 대상으로 심지어 이 네이버랩스의 현재 대표이신 석상옥 대표님은 이 로봇공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AI에 있는 이 로봇공학자 분들과 함께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 공통 교과목과 이 진흥형 로봇의 이해라고 하는 개론 교과목 각각 2학점짜리인데요. 이것들을 수강하시면은 이 교양 필수 기존에 들으시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여러분들이 교양 필수로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물론 로봇 학위에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코딩 기초 수업은 듣고 있으시니까 이 두 개의 교과목들을 들으시면은 대부분 마이크로 전공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 이 기초적인 자격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은 대부분 건축학과도 역학을 배우고 그리고 뭐 이 대부분의 역학, 전자기학 그리고 이산수학 이렇게 이공계의 대표적인 이 기초 교과목들도 저희가 계열별 교과목으로 인정 교과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은 특히 이 위에 있는 공통 교과목들만 수강하시면 이 마이크로 전공, 초급 마이크로 전공을 쉽게 이수하셔서 이 진흥형 로봇 분야에 적어도 기초 소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받아 가시기를 안내 드리고자 비공개 학생들은 이 디자인대에서 개설해 주시고 계신 이 생활 속 로봇 디자인이나 이 감성 품은 로봇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 비공개 대상 과목이고요. 그리고 컨텐츠 학과에서도 메타버스와 전략적 소통이라고 하는 과목들을 개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새로운 로봇이라던가 메타버스라던가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던가 하는 것들에서 이 전 분야를 이제 로봇 분야로 저희는 정의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이 실생활에 관련된 분야를 로봇 분야로 정의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비공개 과목들도 만들고 있으니까 비공개 학생들도 주변에 있는 이 학우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들이 꽤나 빨리 그 수강 신청 마감이 되는데 그래서 마이크로 전공을 꼭 신청해 주십사 하는 것이 신청해 주시면은 이제 진흥형 로봇 학과 다전공 학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 기간에 하실 수 있으시고요. 마이크로 전공 안 하시고 학과 학생으로 이제 이런 과목을 신청하려고 하면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 행정상 아무나 다 신청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이 진흥형 로봇 마이크로 전공을 꼭 신청해 주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이 과목들을 수강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저희 교육 과정은 아까 봤었던 여기 링크에 이 안내 자료도 아마 업로드가 될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어떤 과목들이 이 공통 교과목에 해당되고 여기 있는 공통 교과목에서 6학점 그리고 나머지 선택 교과목에서 6학점 이렇게 듣게 되시는 게 이제 초급 분야에 해당되는 이 마이크로 전공의 이수 교과목들입니다. 꽤나 복잡한데 아마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포스터에 나와 있는 질이나 이 시간에 뭐 한 과목 한 과목 다 설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이 디테일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수 경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나 이메일을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전공 신청은 포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하시게 되는데 마이크로 전공 트랙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초급 분야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은 이제 이 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이공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비공계 학생들은 비공계로 신청해 주시면은 앞에 있는 과목들을 들으시면 마이크로 전공이 이렇게 이 성적표에 표현이 되고 이 로봇 분야에서 이런 교과목들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 세부 전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마이크로 전공을 이런 형태로 신청을 해주셔야지 수강 신청 기간에 앞에 있는 교과목들을 수강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마이크로 전공 신청을 꼭 당부드리고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이제 입문자용 초급 지능형 로봇 마이크로 전공 12학점을 들으시면 근데 이미 이공계 학생들은 이 기초 역학이나 전자기학, 이산수학 등의 기초 교과목들과 프로그래밍 수업들을 거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4학점만 들으시면은 이 진흥형 로봇 마이크로 전공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로봇 분야에서 좀 더 전공, 좀 더 디테일한 전공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중급에 기계 쪽 그리고 전자, 제어, 지능 이렇게 중급 진흥형 로봇 마이크로 전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교과목들 이 로봇 분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계 전공을 하고 싶다 아니면 전장, 로봇 전장 쪽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제어 쪽을 해보고 싶다
특히 AI 학과는 로봇 지능 쪽에 이제 인공지능 학과 또는 소프트웨어 학과 교과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쉽게 여러분들이 로봇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마이크로 전공으로 이 로봇 분야에 이런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과는 이 제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단지 로봇공학과뿐만 아니라 전자과,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학과가 여기 있는 교과목들, 운영하시는 교과목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각 학과에서 배우고 계시는 교과목들이 저희 교육과정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수할 계획인지를 보고 좀 유리한 쪽으로 자기 마이크로 전공을 선택해서 이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 전공은 3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사 행정상, 그래서 뭐 초급 하나, 중급 2개, 아니면은 좀 더 고급의 좀 더 세분화된 분류, 하드웨어, 센서, 머니플레이션, 통신, 내비게이션. 초급 과목은 이제 거의 전학년, 굉장히 쉬운 수준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무나 들어도 되는 과목들이라면, 중급은 이제 우리가 2, 3학년 때 배우는 전공 핵심 과목들, 고급은 이제 3, 4학년 때 배우는 전공 선택 과목들로 되어 있고요. 로봇 분야에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들에 해당되는 교과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크로 전공에 대한 이해고, 거기까지가 대부분.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초급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중급에서는 이렇게 공통교과 과목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공통교과 과목에 있는 것들은 이 세부 전공 어디에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로봇 역학의 이해나 머신러닝의 이해 또는 모바일 로봇의 이해는 이 기구든 전장이든 어떤 이 세부 전공과도 매치하셔서 이 상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기계 쪽, 우리가 단지 로봇공학과뿐만 아니라 기계과든 이 건축학과든 동력학이든 이 정력학이든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듣고 계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교과목들 다 이 학수 번호만 일치하면 꼭 학과와 상관없이 이 마이크로 전공의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수 번호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교과목들을 이미 들었던 것들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들었던 것에서 어떤 것들을 추가로 들으면 이 로봇 분야에서 마이크로 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쪽은 워낙에 동력학, 기구와 고체역학 굉장히 전통적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따라가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전장 쪽은 이제 회로, 전자회로 시스템, 신호 시스템, 디지털 논리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전자과랑 이제 로봇과랑 이제 약간 반반 섞여 있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이미 전자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회로란 전자들을 들으실 거고요. 거기에 있는 이 학수 번호가 일치하는 교과목들을 수강하시면 이 12학점 마이크로 전공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어도 마찬가지고, 지능 쪽은 이제 굉장히 많은 학과가 사실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전자과도, 인공지능학과도, 소프트웨어학과도, 로봇공학과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과목들이 중급 지능에 있기 때문에 중급 지능 마이크로 전공을,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피해가기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분야에 이 많은 교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였고 이수할 계획인지를 보고서 전략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 교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교과목들로 되어 있고요. 네, 거기까지 이제 마이크로 전공의 이 초급, 중급, 고급의 어느 정도 수준의 교과목들인지, 그리고 어떤 교과목들이 있는지는 디테일은 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초급과 중급을 이제 둘 다 하나씩 들으시면 이제 24학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전공 기준이 24학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전공들을 조합해가지고 부전공, 그리고 3개를 조합하면 36학점 융합 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융합 전공을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작은 마이크로 전공부터 시작하셔서 관심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전공이든 융합 전공이든 더 로봇 분야에 전문화된 인증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전공 선택제가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로봇과든 전자과든 디자인학과든 지능형 로봇 학과로 일종의 전과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과를 하셔서 여기 있는 모듈들을 5개, 12학점 모듈 5개를 이수하시면 우리가 통상 이수하는 졸업학점이 있잖아요. 지능형 로봇 학과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마이크로 전공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전공들을 조합해서 부전공이든 융합 전공이든 아니면 아예 전과로 진행형 로봇 학위를 받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급 고급 아까 초급 교과목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중급 교과목은 저희가 힘주고 만든 게 모바일 로봇의 이해라고 하는 교과목이고 거기서 태미라고 하는 로봇으로 모바일 로봇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 단지 뭐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하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이 비공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나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산업 디자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모바일 로봇을 활용해서 굉장히 쉬운 이 수준의 프로그래밍으로 모바일 로봇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의 이해나 로봇 역학의 이해는 이미 잘 알려진 교과목들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급 쪽에는 이제 기구, 전장, 제어, 지능 이 교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는 이 영진 전문대에서 이 자동화 분야 교과목들을 운영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고급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센서, 공통 교과목에는 이제 진영 로봇 크래시랩과 진영 로봇 실습 두 과목이 있고 세부 전공으로는 하드웨어, 센서, 머니플레이션, 통신, 내비게이션, AI, 휴먼 로봇 인터랙션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로봇 관련된 전공들을 이수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이제 마이크로 전공 5월 이번 주 말까지 5월 19일 금요일까지가 이 신청 기간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고 성적 증명서에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부 전공을 인정해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과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패키징해서 세부 전공으로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방침은 이 지금 기존의 학과 체계는 뭐 전자과, 뭐 로봇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학생들의 세부 전공들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이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하는 세부 전공으로 학생들의 전문 분야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교육부와 이 한양대 간의 이 공감대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16일부터 20일까지 내일까지 신청을 하시고 신청을 해야지 이 여기 있는 교과목들의 좀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진행형 로봇 분야 꼭 로봇 진행형 로봇 분야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로봇을 하드코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부터 로봇 관련된 서비스까지 다양한 그리고 재미있는 초청 강연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초급 교육과정을 신청해 보십사 하고 이 제안을 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질의 카톡 응답방이 있거든요. 오픈 카톡방으로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생기는 의문점들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면은 다른 학생들도 질문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고 네, 저는 이영문이고요. 저희 진영 로봇학과는 서승희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기 계신 분홍색 마스크를 쓰신 서승희 선생님께서 진영 로봇학과 관련된 질의들을 해주시니까요. 네, 질문 주세요. 네. 초급, 중급, 고급 하나씩 들으면 융합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를 들으면 되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급을 2개 듣고 싶다,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다른 학과에 마이크로 전공을 하고 싶고 진영 로봇학과 융합 전공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일단은 학사 행정상은 뭐 3개 정도를 지금 맥시멈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영 로봇학과 내에서만 3개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마 마이크로 전공을 막 5개씩 듣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코너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행정상으로 아마 담아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다른 학과에서 하나 듣고 진영 로봇학과에서 3개를 듣고 싶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봇공학과에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과도 우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공학과도 있고 두 학과가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같이 하고 있고 아마 지능형 로봇 교육과정도 아마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 뭔가 교차점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한양대에 들어온 이상은 레버리지 하실 수 있는 학과들이에요. 뭐 어떤 학과에 속해 계시든 여기 학내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의 비전은 인공지능 이후에 이제 로봇 분야로 실제 인공지능으로 뭐 컴퓨터상에서 갠지 고양인지 알아맞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사람들의 자세를 보고 뭐 메디컬 응용으로 의료적으로 사용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분야의 기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서 인공지능학과와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에서 이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면 로봇공학과에서 그것들을 이제 현실 세계의 서비스들로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공학과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로봇공학을 하는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학과나 진영 로봇학과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세부 전공 측면이 아니더라도 로봇 분야에 앞으로 관심이 있거나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오셔서 인공지능만 배워 나가셔도 되고, 인공지능을 좀 더 물리적으로 현실화한 로봇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 초급은 굉장히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아마 매 학기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할 것 같고 점심을 드시러 오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학교의 낭만인 무료 음식들이 다시 밥 먹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해도 되죠. 내가 막 초급은 필요 없는데 내가 기계나 전자 쪽으로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중급 마이크로 전공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중급을 2개 받는다고 해서 부전공을 부여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수준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교육과정으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초급과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로봇 명사의 만남이라고 하는 과목들을 저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재영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로봇 명사의 만남 교과목들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이 세계적인 로봇공학자들을 만나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급을 꼭 듣고 중급을 들어서 이제 부전공을 달성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근데 중급을 들어도 중급 마이크로 전공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저희는 이제 전자과 교수님도 계시고 디자인대 교수님도 계시고 로봇공학과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교육전담 교수님들로. 그래서 아마 각각의 전자과 커리큘럼은 전자과 교수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으신지를 아마 저희 우재용 교수님인 전자과 담당이시거든요. 그래서 우재용 교수님께 많이 질문을 하시면 되고, 로봇공학과는 고병진 교수님, 윤종환 교수님 계시고요. 그 외의 학과는 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교수님은 비공개 학생들이나 아니면 디자인대 학생들은 김지영 교수님께 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네. 이게 원래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순서대로 학생들이 듣기를 권장해서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지금 고급 중에서 한양대에서 기본적으로 개설하고 있었던 AI 고급 과목들은 대부분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 7개 모든 분야를 당장 개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아마 개설이 될 텐데 인공지능 그리고 하드웨어 이런 한양대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교과목들이 개설이 될 예정이니까 이 고급 교과목들은 하드웨어, AI는 뭐 소프트웨어죠. 그 양쪽 로봇 하드웨어,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를 시작해서 고급 마이크로 전공을 이수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이크로 비용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크로 전공 신청할 때는 비용이 들지 않죠. 근데 이 학기를 추가적으로 이수하거나 이럴 때는 등록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졸업 학기고 이러면은 이제 그거에 맞는 이 학점에 대한 학점 단위로 이제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8학기 내에 미리미리 이 마이크로 전공을 신청하고 이수를 해서 최대한 추가적인 학기 등록금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전공 신청에는 추가적인 신청 자체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죠. 뭐 아직 오프 더 레코드지만은 뭐 간단한 보편 장학금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디테일들이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생각보다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마 이따가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오픈 카톡방에 남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태성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건가요? 네네. 해야 되나요? 홍명관님. 안녕하세요. 전 산업디자인과 교수 김태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영문 교수님 발표 후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보시는 제목처럼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캠프 교육이 여름방학 때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많이 유니티 많이 쓰실 거고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근데 제가 말하는 컨텐츠는 큰 규모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정도의 레벨은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는 작은 레벨들, 그러니까 에셋들을 만들고 유니티에 올려서 그거를 이제 에셋스토어에 판매하는 1인 창업 과정으로 교육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우리는 아트웍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디자인대 학생들은 만들었는데 어떻게 올려? 유니티에다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3D로 뭔가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인 걸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디자인 대학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요번에 오픈하는 교육과정은 기존에 많이 썼던 마야나 혹은 다른 전문 그래픽 3D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유니티 협력사에서 개발한 U 모델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예전에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구글에서 무료 배포했던 스케치업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쉽게 뭔가를 빌드업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반처럼 유 모델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공대생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거는 쉽게 뭔가 모델링을 해서 그 그래픽적인 모델링을 해서 이거를 유니티에다가 올리는 정도의 코딩 레벨까지만 방학 동안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전체 시간은 64시간인데요. 한 달을 여름방학이니까 여러분도 다른 반 정도는 다른 걸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싶고 막 그래서 4주를 인텐시브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주에 지금 64 나누기 4 하면 한 주에 열 몇 시간씩 소화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한 10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6, 8시간씩 운영을 하고 하루 일주일에 이틀 정도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할 때 그냥 쭉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멘토가 붙어요. 보조 강사님이 붙어서 여러분이 작업한 거, 유모델러 작업하는 거랑 유니티 올라가는 거랑 뭐 등등을 싹 다 보조 강사님이 옆에서 이제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프랙티스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거 포함해서 64시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유모델러가 어떤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이게 유 모델러로 만든 결과물인 거예요. 보시면은 그냥 여러분이 많이 알던 전문 소프트웨어하고 비슷하죠, 레벨은. 그래서 근데 장점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쉽게 만들 수 있으면 퀄리티가 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이 퀄리티로 나온다는 거고요. 운영이 쉽기 때문에 디자인 전공생이 아니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냥 쭉쭉 뽑아낸다는 거죠. 면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예로 여러분이 이 모델러로 뭔가 에셋을 만든다는 의미가 뭘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보셨던 것처럼 어떤 그냥 정지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에셋을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살짝 들어간 그 무브먼트가 약간 들어간 그런 에셋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다 모두 다 이게 다 유모델러로 만든 결과물들로 해서 뭔가를 구축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무료 교육이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면 물론 유료죠. 그리고 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만큼 선착순으로 40명을 받을 생각이고요. 물론 교실이 조금 더 크긴 하기 때문에 52명까지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몇 명 더 선발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가 신청은 아직 오픈하진 않았는데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1차로 한번 마감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또 자녀분에 대해서 2차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곧 온라인에다가 공지할 계획인데요. 일단 여러분한테 먼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료 교육을 하게 되면 하나 저희 쪽에서 이제 걱정되는 거는 학생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 수강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또 드리면 그래도 성실하게 뭔가 들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알아본 건데요. 일단 학교 안에 지금 학술정보관 4층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 말고 사업단 자체 내에서 아주 빨리 다음 학기 오픈할 수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내년에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 스튜디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창업 지원 컨설팅 우선권을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따로 그 유니티사에 물어본 건데 여러분이 성실 수강을 해서 80% 이상의 어떤 출결을 보여주시면 리모델러 교육 수료증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배포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끝 무렵부터 2학기 초 그때 메타버스 경진대회 같이
뭔가 이 챌린지 결과물들, 캠프 결과물들을 제출을 해서 그걸로 일종의 경진대회 같은 거 한 다음에 선발을 해서 수상을 좀 뽑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 동일한 작품을 캠프에서 했던 작품을 그대로 출품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을 받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고 그거를 다시 출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품에 대한 어떤 선정, 그러니까 수상권에 들어오면 입상권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일단 수상, 부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장학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거의 긍정적이나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또 하나 단서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좀 전에 마이크로 공공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전공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두 과목 정도 듣는 거, 한 개 과목 정도 듣는 거를 아마 의무사항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캠프와의 얘기는 아니고 챌린지 수상권에 들어갔을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내용 안내드리고요. 조만간 온라인으로 다시 또 공지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너무 다가가다 있겠어요. 쓰시면은 이 정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되죠? 아니. 흔들흔들. 높네요. 지금 이 마이크가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죠? 맛있어요? 나 못 먹, 난 배 굶고 있는데. 저 대신 맛있게 먹어줘요. 사실 난 샌드위치 못 먹어. 알죠?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샌드위치 못 먹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쉐어 챌린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쉐어 챌린지라고 해서 우리가 로봇 대회를 좀 조직하려고 해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 거고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크게 두 가지로 이번 해에 기획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 제작 대회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작 지원금으로는 대략 한 500만 원 이상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이런 거 진짜 평소에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단계별로 서바이벌 같이 좀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지원을 하면은 다 ROS 교육은 시켜줄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줌으로 비대면으로 ROS 교육을 시켜주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시작할 거예요. 대략 한 7월 4일 정도에 독립기념일이네. 7월 4일 정도에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주 내지 3주간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하시면 돼요. 난 이미 너무 잘한다. 손. 없지. 해주니까 좋죠. 이럴 때 손 들면 되게 민망하니까 안 될 거야. 왜냐, 그렇죠? 자기가 알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좀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은 제가 지금 섭외 중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강사로 준비해 줄 테니까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개인이어도 좋고 팀이어도 좋고 어떻게든 조직을 해서 나 이런 거 로봇 만들 거예요라고 기획 발표를 해주세요. 물론 이제 나는 ROS 공부하는 게 목적이야라고 한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모든 게 다 자율이니까. 하지만 내가 뭐 원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선발되면 지원을 해줄 거예요. 기획 발표를 하는데 나 ROS 공부해 보니까 막 이런 아이디어도 막 생겼어.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일단 기획만 발표하세요. 기획을 발표할 때 선발되려면 뭐 각가지 뭐 좋은 스킬을 쓰는 게 좋겠죠. ROS에서 배운 뭐 알비즈라든가 뭐 시뮬레이션 뭐 각종 뭐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선발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로봇 기획 발표는 8월 8일 88데이 때 하겠습니다. 88 로봇 데이라는 것도 기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8월 8일 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선정된 팀은 캠프를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유대학 7개 대학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대학에 좀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기를 바라는데 그들의 팀들이 모여서 캠프를 할 겁니다. 한 2박 3일 정도 어디 좋은 데 가서 우리 다 같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볼까요? 그리고 그 캠프에서 좀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인 교육과 뭔가 밤에는 모르겠어 나도 뭔 일이 벌어질지 아무튼 그런 일들을 기획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2학기가 들어갈 거예요. 2학기 동안은 로봇 제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럼 사줄게요. 나 이런 센서 필요해요. 사줄게요. 나 이런 모터 필요해요. 사줄게요. 그래갖고 대충 한 팀당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더 넘어 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만들 수 있어. 뭐 이러면 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봅시다. 어쨌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테니까 겨울 방학이 들어가면 내가 처음에 기획했던 그 상황이 내 로봇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면 좋은 거지. 배운 거니까. 실패는 없어요. 로봇 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없고 한 실패라고 뭐 자기가 생각되면은 그거는 하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보여주십시오. 뭐 못했다고 해서 학점 안 깎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 때 7개 대학의 대표 선수들 한 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표 선수들이 자신의 학교의 명예를 걸고 플레이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양대학교 지면 안 된다. 우리 주관대학이다. 그렇지? 주면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그 대회 종목은 뭐냐? 자율주제예요. 자율주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공정한 기준이 뭐냐? 없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사실 실제 산업이잖아요. 실제 시장에 뭐 룰이 어딨어. 소비자가 사면 그게 룰이지. 그런 느낌으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쉐어 챌린지 2 두 번째 거는 우리 수업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좋은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대회가 될 거예요. 아마 어드벤처 디자인 듣는 사람 많죠? 여기 1학년 있어요? 어드벤처 디자인 없어요? 뭐 온라인상에 있나? 어쨌든 어드벤처 디자인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했던 과제를 발표하는 근데 좀 선별될 거예요 아마 그 과목 듣는 교수님들이 요거 괜찮아 라고 아마 선별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지금 캡스톤 디자인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6월 3일 날 로봇과 자체 심사하는 거 공지 받았어요. 어쨌든 뭐 거기서는 선정된 팀이 공대 대표로 로봇과 대표로 나가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잘 되는 게 잘 된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캡스톤 디자인은 아이크로스 2022 학회에 발표한 팀을 좀 더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래서 그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크로스 2022에 논문을 제출한 팀들 중에 좀 우수 작품들을 아마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제가 알기로는 로봇과에서 한 2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88 로봇 데이 때 어드벤처 디자인 대회와 캡스톤 디자인 대회가 같이 열릴 거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싶네요. 어쨌든 두 번째 거는 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좀 많이 있을 테니까 첫 번째 거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좋은 로봇 한번 만들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질문 없어요? 하지마 배고파. 그래도 난 질문하겠다. 구체적인 문제는 없을 거고 추상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제 생각인데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 예를 들자면 사회적으로 기여가 가능하며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세요. 어때요? 이런 거? 요런 거. 상상력을 제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 갖춰라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죠. 자, 뭐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저기 줌 쪽에는 질문 없나요? 채팅 창에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면은 카톡. 오케이. 네, 뭐 공식 로봇학과 질문들 그리고 쉐어 챌린지 관련된 질문들은 이제 한재영 교수님께, 그리고 메타버스 챌린지 관련된 질문들은 김태성 교수님이나 우재영 교수님께, 그리고 전작과 학생들은 우재영 교수님께서 전작과 학생들 커리큘럼이나 잘 알고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우재영 교수님께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로봇과 학생들은 고병진 교수님이나 윤조한 교수님, 그리고 디자인대 학생들은 김지영 교수님께 이 오프 더 레코드로 여기서 질문하기 어려우면 직접 지금 여기 계실 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